브랜딩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브랜딩 시대에 요구되는 그 이미지의 특성에 대해서 재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제가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실은 이제 이 논문을 제가 쓰게 된 배경은요, 실은 저기 11년에 스타벅스하고 카페벤이라고 사업별을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16년에 가게 되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1조가 넘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사업을 시작했던 카페벤에는 매출이 766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자본, 잠식의 상태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와 카페벤에가 고급 커피 시장의 성장기에 사업을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쭉 봤을 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하지도 않으면서도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문헌들을 고찰하는 중에 브랜드 인지도라고 하는 개념과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개념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와 카페벤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카페벤에는 브랜드 인지도는 높였으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는 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쭉 살펴를 보면 브랜드 인지도는 소비자가 다른 특정 조건에서 특정 브랜드를 기억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지향과 브랜드 회상이 있는데요. 어떤 단서가 주어졌을 때, 제가 스타벅스네, 제가 카페네. 사람이 그 특정 브랜드를 기억해서 회상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요.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인 느낌, 또 개성적인 측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의미를 가진 연상들의 집합, 의미 있는 고유한 연상들의 집합. 브랜드 인지도와 다르게 브랜드 이미지는 뭔가 의미 있는 이런 것들이 반복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브랜드 인지도의 키는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하는다면요. 브랜드 이미지는 의미가 있는 이것이 불간의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브랜드 이미지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또 이 이미지가 갖는 의미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마케팅 시대가 아닌 브랜딩 시대라고 했는데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판매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브랜딩은 목적 자체가 자신만의 고유함으로 고객과 대체할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시대가 아니라 브랜딩 시대에는 뭔가 이미지에 대해서 다른 특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에 두 질문과 이 질문을 결합을 하면서 실마리를 철학적 개념 중에서 재현이라고 하는 개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현이 뭔가를 봤더니 재현은 기본적으로 X-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물의 외관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과 감춰진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재현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좀 깊이 있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철학적 분야에서 재현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가 존재에 대한 형 이상학적인 재인의 문제와 대상에 대한 경험적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그런 형 이상학적인 그 재인은요, 어떤 초월적인 개념이고, 이 초월적인 개념이 대상의 1대1로 그대로 대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대상의 일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대상에 대한 경험적 인식은 주체가 나옵니다. 주체. 그래서 주체가 대상을 자기 앞에 불러 세워서 뭔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고요. 그것이 표상이라고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표상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형상화시킨 것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주어진 대상을 매개 삼아서 어떤 형태로도 표현하는 재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름 결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현은 자기 안에 있는, 또 아니면 어떤 대상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고유한 것을 X-로 이미지로 바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대상의 외관의 인식에서 대상의 깊이와 의미의 인식으로 바뀌는 이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요, 경험적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상의 문제인 것이었고요. 그래서 경험적 재현에서 이미지들은 더 이상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관계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브랜딩 시대에는 판매가 목표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인데,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관을 건든 것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이게 만든 작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현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의미를 인식하고 그것을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변해 같은 경우는 왜 사업 성과에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는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대상의 외관을 인식하는 브랜드 인지도 수준을 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스타벅스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요, 재현과 한 가지 더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미지였습니다. 왜? 브랜드 이미지를. 그래서 실은 이제 이미지를 쭉 살펴봤을 때 크게 이미지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환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소비의 대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실제 재현된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케팅 시대에는 욕망 해석이라고 하죠. 욕망의 해석학을 통해서 상품화된 이미지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딩 시대에는 존재의 미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높이에서 포착한 자신만의 고유함을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존재의 미학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재현은 단순한 모방이나 소비를 위한 조작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 또는 비가시적인 것의 실제가 창조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재현된 이미지라고 하는데 실제 사례가 어떤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 아시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할리 데이비슨의 로고입니다. 혹시 뭐처럼 보이십니까? 저기 좀 잘 보시면 위에서 보면 말 안장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 안장처럼요. 실은 할리 데이비슨은
답답한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이 답답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 도심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도시인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재현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스타벅스를 보면 동일하게 도심 속에 살면서 무한경쟁 시대에서 삶에 지치고 피곤한 그 사람들이 뭔가 고향의 마음의 안식처처럼 편안하고 좋은 공간이 어딘가에 대한 그 마음의 안식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었어요. 실은 이 실제를 포착을 해서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쭉 보니까 모든 브랜드들은 뭔가 사람의 내면에 있는 비가시적인 실제를 바로 표현한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브랜드 이미지였던 것이 브랜드 이미지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케팅 시대가 아니라 브랜딩 시대는 네 가지의 바로 특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의 특성을 보니까 가시적인 비가시적인 세계를 형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미지는 고객들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 내면의 깊이와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고객의 삶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브랜딩 시대에 요구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쭉 보면 마케팅 시대에 요구하는 이미지와는 약간 다른 차원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요, 시사점과 향후 연구에 과제를 하면 마케팅 분야에 그런 철학적인 관점을 도입했다는 것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브랜드 이미지를 재현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도착했던 논문들은 아마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시사점은요, 브랜드 인지도가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나름 근거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브랜드 경험으로 바꾸는 경험 설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향후 연구 과제를 보면 이제 추가적인 사례 분석과 실증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만드는 것이 아마 향후 연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빨리 마쳤습니까? 예,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이제 어쨌든 좀 철학적인 관점에서 브랜드를 바라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브랜드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그 한국의 기업들이 그 마케팅에서 생각했던 어떤 그 영역이랄까 이렇게 그 벽을 이렇게 넘어서는 어떤 이론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카페베네하고 이제 그 스타벅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베네가 그 지향하는 어떤 그 방향은 그 앤티크 이제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구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이제 조금 그 사업이 약간 침체돼 가니까 그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뉴욕의 가장 큰 번화가에 엄청나게 큰 가게를 열어서 이제 도전을 하기도 했는데 그 역시 이제 그게 그 어떤 새로운 탈출구를 못 만든 게 방금 그 발표자께서 얘기하신
그 실제를 반영하는 어떤 그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예, 그것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벅스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스타벅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선원인데 굉장히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커피를 즐기는 선원의 이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로고는 이제 사이렌의 그 서양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 사이렌의 이미지를 이 스타벅스 안에서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로고에서도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사실은 선원이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거기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 일상적인 그 과로하고 업무 속에서 이렇게 탈출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그거를 삶 속에서 이렇게 즐겨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로고를 만든 거고 이제 사이렌은 선원이 지나갈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유혹하는 힘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이미지 속에서 그 이름과 이미지 속에서 실제로 이제 얘기한 그 뭔가 이미지와 실제가 표현된 그런 그 힘이 있고 실제 그런 그 개념과 컨셉 위에 이제 커피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심 속에 휴식처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섬세한 이제 그 전략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이렇게 구성되고 조합되어 있는 것, 이제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뭔가 좀 그 지향하는 가치가 없이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마케팅에서 인지도만을 높이려고 하는 이제 카페 변해하고는 뭔가 이렇게 좀 근본적인 끌어당기는 매력,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실제의 표현으로서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힘을 갖고 그 실제의 표현으로서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용자 안에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경험하고 연결이 되고 그 내면에 호소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철학적이고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구성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새로운 경계를 제시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그 최진석 교수님께서 이 국가의 수준은 철학적인 눈높이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카페베네가 굉장히 인지도를 높이고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지만 실패했던 것은 우리의 철학적인 인식이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철학적인 그 깊이에 들어가지 못한 그 철학적 눈높이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 많은 기업들이 재현을 통해서 실제로 힘이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론적인 연구를 하신 발표자께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십니까? 자신들 자기 안에 있는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포착할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인문적, 철학적인 그런 통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인문학적인 열풍이 실은 이렇게 쭉 들고 있는데 아마 곧 저희들도 그러한 통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